여러분, 이 뉴스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트럼프는 즉각 관세 카드로 맞불을 놨어요. 결과는요? 하루 만에 미국 증시 폭락, AI, 반도체, 로봇까지 줄줄이 무너졌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시장에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섹터는 시장과 상관없이 강하다라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논리를 알고 있다면 이런 급락 시장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밤새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돈 벌 기회를 바로 찾았습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 캡처본은 미국 증시가 폭락할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찍어둔 자료인데요. 보시면 반도체, 로봇 등 모든 섹터가 급락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sek터가 2차 전지, 원전이죠. 이건 우리에게 그냥 답안지를 알려준 셈이에요. 이 섹터는 시장보다 강하다. 스마트머니들은 시장 급락 시 오히려 이 섹터를 모아간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논리죠. 결국 돈이 흐르는 곳이 가장 좋은 투자처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코칩, 영화테크, DIT, MK전자. 바로 이 네 종목인데요. 2차 전지하면 에코프로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종목들은 오히려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급등은 이런 종목에서 나옵니다. 왜 이 종목들이 큰 기회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엔 이 네 종목 중 최고의 대장주 한 종목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K전자예요. 이름만 들어도 반도체 소부장 냄새가 진하게 나죠. 이 회사의 본업은 본딩 와이어인데요. 쉽게 말해 칩들과 기판을 잇는 금실로 만들어진 신경망이죠. 신호가 이 금실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의 말초 신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본딩 와이어는 두께가 머리카락 10분의 1 수준인 15마이크로미터급까지 내려가는데요. 금 한 돈으로 이 가느다란 와이어를 약 1.1km나 뽑아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문제는 금값이 오르면 곧 소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MK전자는 품질, 수율, 원가 관리를 동시에 잡는 기술이 필수인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속 R&D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K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140여 개사의 본딩 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일본 다나카, 니폰금속, 독일 헬하우스와 함께 사실상 4강 구도예요. 여기서 MK전자의 차별점은 귀금속 범용이 아닌 반도체 특화 품질의 모든 공정을 맞춰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한 우물만 깊게 판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회사라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이 MK에게 계속 수주를 주는 이유가 이런 품질 일관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MK전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두 번째 분야인데요. 바로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입니다. 실리콘계 음극재, 여기서부터 2차 전지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음극재의 주류는 흑연이지만 실리콘을 섞으면 이론적 용량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같은 크기의 배터리로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 몸의 근육 같은 건데요. 근신경이 발달되고 근육 세포가 커지면 더 큰 힘을 쓸 수 있듯이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 음극재보다 더 강한 힘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MK전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큰 양대 산맥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AI의 두뇌, 배터리는 심장이라면 MK전자는 신경망인 본딩 와이어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심장의 근육인 음극재까지 손을 대는 구조예요. 두뇌와 심장을 동시에 붙잡는 포지션. 이게 바로 MK전자의 그 힘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본딩 와이어는 초미세, 고신뢰 신경망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140곳에 공급 중인데 한 달에 금 1톤 수준의 규모와 품질, 신뢰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부분은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데요. R&D 단계에서 고용량 1800mAh급을 시도 중입니다. 양산성 확보 시 매출이 크게 늘어나겠죠. 여기서 포인트 한 줄만 더 강조할게요. MK전자의 본업 본딩 와이어는 캐시카우이고 신사업 음극재는 성장 탱크입니다. 본딩 와이어가 매출 바닥을 튼튼히 깔아주고
음극재가 성장 곡선을 가파르게 만드는 건데요. 쉽게 말해 현금을 만들어 미래 신사업에 투자해서 밸류에이션을 업시키는 구조죠. 이제 감이 잡히시죠?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패키징의 신경망,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근력 강화제이고요. 한마디로 AI의 두뇌와 심장을 잇는 신경과 혈관, 심장 근육 강화제를 보유한 기업인데 MK전자는 더 이상 단순한 반도체 부품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한때 비운의 IPO 종목이라 불렸던 코칩입니다. 상장 첫날 다음날 상장하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에 가려져서 빛을 못 봤기 때문인데요. 지금 세상은 코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와 AI 인프라 수혜주라는 이름으로요. 차트를 보면 묵묵히 그리고 지독하게도 관심을 못 받았어요. 상장 후부터 지금까지 쭉 거래량 없이 긴 횡보를 거쳤고 이제야 조금씩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시장의 관심을 기다리는 동안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코칩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코칩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둘째,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사업 확장.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먼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부터 볼까요? 칩셀 솔리드라고 불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 내열성, 수명면에서 월등히 뛰어나 차세대 2차 전지로 각광받고 있죠. 특히 코칩의 칩셀 솔리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의료기기, 웨어러블 같이 작은 공간에 고밀도 전력이 필요한 제품군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췄는데요. 쉽게 말해 로봇의 손가락 같은 아주 작은 공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단순히 작은 배터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자기기 곳곳에 전원을 공급하는 마이크로 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MLCC입니다. 코칩은 삼성전기의 MLCC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미국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공급하게 되면서 수혜주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흘려주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AI 서버 등에 안정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동맹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 삼성전기가 세계 1위 중국 BYD에 MLCC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처럼 MLCC는 AI 생태계의 필수 부품이라 코칩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제품의 주전원이 차단됐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칩셀 카본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기존의 알카라인 건전지를 대체하는 1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칩셀 리튬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칩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MLCC와 자체 배터리 기술을 융합해서 초소형 에너지 관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전력 시스템과 초소형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란 거죠. 최근 이 공장 증설과 함께 캐파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유럽향 납품 준비와 글로벌 인증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은 코칩을 실적 정상화 원년으로 평가하면서 2025년 영업이익률 15% 회복을 전망했고요. 이건 단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주문 기반의 데이터에서 나온 숫자죠. 코칩은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반도체, 전장 생태계를 잇는 AI 에너지 인프라 기업입니다. 기술로 반전을 만들어낸 기업.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대의 중심으로 들어온 기업. 이제는 누구도 코칩을 비운의 종목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2차 전지의 다음 사이클, 그 출발점에 있을 코칩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 DIT를 이어서 볼 건데요. 세 번째는 DIT입니다. 이름부터 DIT, 기술의 집약체 느낌이 나죠? 이 회사의 본업은 초정밀 광학 검사, AOI 자동 광학 검사인데요. 쉽게 말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공정에서 사람 눈보다 훨씬 정확하게 분량을 잡아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산맥, 반도체와 배터리, DIT는 둘 다 갖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에선 레이저 어닐링, 배터리에선 셀, 전극, 분리막 검사. 양쪽 투자 사이클이 돌 때마다 수요가 동시 증폭되는 구조예요. 먼저 반도체부터 볼게요.
반도체 산업에 왜 레이저 어닐링이 필수일까요? 초미세 공정에선 열을 아주 정밀하게 가해줘야 합니다. 레이저로 딱 필요한 만큼만 지져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장비인데요. HBM, D램 투자 사이클이 켜지면 레이저, AOI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죠. 쉽게 말해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집중 영양 공급 같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 증설 사이클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레이저와 AOI 복합 수요가 붙는데요. 즉, 메모리 투자 뉴스가 뜨면 그 뒤에 따라붙는 이름 중 하나가 DIT인 셈이죠. 이제 배터리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는 결함 하나가 곧 인명피해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한 점의 불량도 허용할 수 없어요. 전극 코팅 균일도, 분리막 피놀, 조립 공정의 미세 오차까지. DIT의 셀, 전극, 분리막 AOI는 실시간 트렌드 분석으로 불량 유형을 분류하고 라인에서 바로 불량을 골라내는 시스템이에요. 배터리 기업들이 캐파를 늘릴수록 검사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증설 발표가 나오면 검사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DIT가 이 라인업의 중심에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비전 AI 솔루션이 시너지를 더하는데요. 딥러닝 기반 비전 AI로 패턴을 학습하고 과거문 줄이면서 정탐을 올립니다. 쉽게 말해 부정맥을 즉시 감지해서 심장 박동의 리듬을 맞춰주는 심전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 포인트입니다. DIT처럼 동일한 장비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건 불황 산업이 생겨도 다른 쪽 사이클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DIT의 힘, 산업 간 교차점에 선 기업의 파워예요. 제품 포트폴리오는 세 단어로 정리됩니다. AOI, 레이저, 비전 AI. AOI로 불량을 보고 레이저로 공정을 보완하고 비전 AI로 학습과 판정까지. 검사, 공정 개선, 품질 데이터 축적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는 그림이죠.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선 라인 효율과 수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최근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핵심은 두 사이클 동시 레버리지예요. 반도체 투자 발표가 뜨든 배터리 증설 뉴스가 나오든 DIT는 양쪽 모두에서 이름이 불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DIT는 반도체의 두뇌와 배터리의 심장을 잇는 산업의 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결함을 먼저 보고 공정을 학습시키고 품질을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검사 장비 회사가 아니라 품질 인프라 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반도체 성장이 뜨거울 때도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때도 이 종목의 주가는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게 DIT의 힘입니다. 다음은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 이 회사는 지금 AI 산업의 두 심장을 쥐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나는 정션박스, 또 하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죠.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력 제어와 배터리 재활용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정션박스부터 볼까요? 정션박스는 차량 속 전기를 배분하고 보호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쉽게 말해 전기차의 전력을 배관처럼 분배하는 메인 분전함이에요. 내연기관에서는 한두 개면 충분했지만 전기차에선 3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단가도 높고 기술 장벽도 높아요. 영화테크는 이 분야에서 GM 글로벌 1위 공급사로 자리 잡았어요. GM BEV3와 T1XX 플랫폼에 공용화 정션 박스를 납품하고 있고요. 올해의 공급자 플래티넘 등급을 수상하면서 품질력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두 번째 심장,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이건 단순히 친환경 이슈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기차가 늘면 폐배터리도 폭발적으로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 안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고가의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처리가 힘든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도시형 광산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영화테크는 기존 전장 기술을 응용해 배터리를 해체하고 분리해서 금속 회수까지 가능한 재활용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태양광 ESS에서 쓰이던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인데요. 정부의 폐배터리 의무 재활용 정책이 본격화되면
이 부문이 회사의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 해외 확장 카드도 있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 신공장을 설립해 2026년부터 북미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GM과 현대차양 부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며 2030년에는 매출 1,450억,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를 새롭게 세우는 게 아니라 미국 IRA 정책 속에서 현지 공급망 핵심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이제 숫자를 하나 볼까요? 2024년 매출 948억, 영업이익률 16.2%, 2025년 상반기만 543억 매출에 84억의 영업이익이 찍혔습니다. 부채 비율은 44%에서 32%로 안정화됐고 글로벌 매출 비중은 이미 70%를 넘겼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전장회사라는 평가가 어울리겠죠? 결국 영화테크는 전기차 전력 분배의 표준 부품인 정션박스와 배터리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모두 잡은 기업이에요. 전기차 시대의 시작과 끝, 그 두 지점을 연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고 폐배터리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내년 2026년. 내년이 영화테크의 진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AI, 전기차, 재활용이라는 핵심 미래 산업의 중심엔 영화테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망의 대장주. 이 4개 중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시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리치맥스 팀은 유망한 종목을 분석하고 스마트머니, 즉 기관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특정 세력의 창구를 추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이 4종목 중 최고의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스마트머니들은 원하는 가격에서 매집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 순간이 끝나면 주가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하겠죠. 역시나 이번에도 아무도 따라잡지 못하게 급등시킬 겁니다.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4종목 중 스마트머니들이 매집하고 있는 히든 종목을 바로 공개할 건데 여러분들은 받자마자 그냥 바로 매집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철저하게 모든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치사하게 종목명 같은 거 숨기지 않고 앞에서 다 공개했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소신도 있고 스마트머니 분석 시스템도 그렇고요. 지금 그냥 지나치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 진짜 이거 급등했네? 하고 후회만 남게 될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지라고 2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최고의 대장주, 이 히든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4종목 중 딱 이 한 종목만 차원이 다른 급등이 나올 거라서 지금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아, 진짜였네? 하고 알게 될 건데요. 하지만 결과는 다르겠죠. 기회를 잡은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로요. 이렇게 더보기란에 SMS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도 만들어 뒀는데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 번호와 전지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 편하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요. 받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스마트머니가 쓸어 담고 있는 이 한 종목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매집하고 주가가 폭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갖기 시작할 때 우린 웃으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쉽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같이 매집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미 스마트머니들은 전 세계 2차 전지 종목들을 저렴하게 쇼핑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 증시 폭락대의 흐름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4종목 중 이 한 종목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먼저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수석연구원 김지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